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가 진행하는 참선한 부산시민 심리회복 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 2회차 실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나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실천해 주시는 수행자이신 우리 한국선언 선원장 수불 스님을 모시고 우리가 모두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차담 형태의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실시간 댓글로 채팅을 남겨주셔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수불 큰 스님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으니까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이걸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이제 빨리 극복 못하면은 많은 어떤 시련도 있고 고통도 따르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뭐 2년째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참 힘든 어떤 입장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반면 교사가 돼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크게 또 다른 입장에서 벌어질런지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참 묘한 기분을 들긴 드는데, 하루 빨리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극복하고 난 뒤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냐. 이제 정신적 고통이 이제 뭐 육체적이나 물질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받지만 정신적으로도, 왜 종교에서는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것이 함수관계가 있어서 같이 따라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다 이제 동시에 다 이겨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갈등을 없애고 또 다른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질문 받아가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예전에는 못 느꼈던 많은 사회적인 활동들이나 사람들 관계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생기다 보니까 단절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우울감이나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도 어떤 해법을 내놔야 될런지 깝깝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겨내야지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뭐 언제든지 사람 많이 모인 장소에서 더불어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언제부턴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뭐 인원수 제한되고 만나지도 못하는 거고, 학교도 또 못 다니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다 침체돼 가지고, 그러니까 큰 정신적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 위축이랄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까지 느낄 정도로 참담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안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책임감을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책임감을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더라도 뭐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느냐.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질서를, 뭐 여태까지도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았지만 지켜야 될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자. 약속을 하면 꼭 지켜서 빨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각자 따로 놀면은 극복하는 어떤 시기가 더 늦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 건전한 어떤 길을 가면은 조금 더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안 나왔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고통받게 됐을런지 그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입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질서와 약속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다시 또 공동체로 돌아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너무 혼자 생활하고 뚝 떨어졌고 또 단절됐고 이러다 보니까 외로움도 있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어려운 어떤 입장들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 이제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2년이 돼가면서 나 때문에 혹시 내가 확진자로 판정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까 이런 불안감이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궁금합니다. 신뢰죠. 서로 간에 코로나 걸린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안 걸린 분들도 우리 국민인데 코로나 걸린 사람을 자꾸 압박을 해서 정신적 어떤 그런 피해를 준다면은 오히려 더 그것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걸린 건 걸린 건데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도 가져가야 된다. 근데 또 안 걸려줘야지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개인도 안 걸리고 싶고 또 안 걸려야 되고. 근데 걸리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해서 걸리는지 모르는 사이에 걸리는 것들이 극히 이제 위험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의료진이 점점 더 힘들어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의료 공백 사태가 일어나면은 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때 확 퍼지면은 속수무책이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되고 약속도 잘 이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앞에서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인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믿자. 걸린 사람이든 걸리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서로 손잡고 갈 수밖에 없는 손은 못 잡아도 정신적으로 손을 잡고 간다 하는 그런 공동체 운명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적에 좀 더 현실 속에서 빨리 극복해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서로 코로나 걸린 사람이라고 해서 왕따시켜서 안 돼요. 예,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지. 그 사람이 걸리고 싶어 걸렸나? 남을 걸리게 하고 싶겠나? 그러니까 걸린 당사자는 마음도 아프지만 남을 걸리게 할까 봐 또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만 하더라도 기본은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서 빨리 극복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말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 보내고 있어요. 더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야. 심리적으로 쫓기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 주변에서 말없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연한 피해도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하느냐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또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스님 말씀 중에 지금 코로나 이런 시기에 단절과 외로움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단절과 외로움이 많은 시기에 오히려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간이 많을 때
저희는 어떤 활동으로 저희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건 감사한 얘기지.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수만 있으면야 이런 시간을 안 가져도 극복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제한적일 수는 없다고. 이럴수록이 더 위기를 극복하자 하는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왜 없겠어. 근데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다 하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다. 이제 외로움을 덜 느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우리 사회가 건전한 거니까 그건 뭐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균열이 가니까 자꾸 뭔가 심리적으로 쫓기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입장에 있는 분들까지도 이게 길어지니까 점점 더 그게 꼬리를 물고 따라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극복해야 될 어떤 입장이 뭐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종교 가운데서도 뭔가 참선 아니면은 자기 수행, 자기 내면을 한번 이런 시점에 참 한번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본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보는 것이 돌아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이 함께 나서서 모르는 분들한테 조금씩 인연을 열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 길 안내를 해주면은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한 요소들을 극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들, 지성인, 지식인들, 앞서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불안해하면 전체가 다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질 수 있는 위험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도 좀 더 의연하게 자기 중심을 잡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아둔는다 할까? 이제 그렇게 해갖고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열 수만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것을 누가 어느 식으로 여느냐. 지금은 그런 것이 엄청나게 필요할 때예요. 그걸 우리는 느낍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것을 솔선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어루만져야 되고 이웃도 돕기 운동을 코로나 생기기 전에 얼마든지 많이 했는데 코로나 생기고 난 뒤에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라도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할 것 없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주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방금 제가 드린 질문 끝에 참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서 깨달음을 가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참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저희 제가자가 될 경우는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가 항상 매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라도 참선을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참선이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접해보지 않고 모르니까 쉽다 어렵다 하는 말을 하는 거고 접해본 사람들은 어렵다 쉽다 소리를 안 하지 아니까 길 아는 사람한테 길 가는 게 어렵나 하면은 그게 왜 어렵죠?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지. 길 모르는 사람은 뻔해도 모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것이니까 그 길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한테 안내자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어느 정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눈 감은 사람을 스스로 혼자 가라.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요. 눈 뜬 사람도 가기 힘든 길을 눈 감고 있는 사람들로 가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럼 눈 뜬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해서 눈 감았던 눈을 뜨고서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수행자가 해야 될 목이지. 근데 그런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세세한 것은
전문적인 수행을 한 사람은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첫 발을 디뎌야지 참선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까? 이런 것을 역할을 묻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서부터는 참선이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거니까 처음에는 호흡 아니면은 숫자 세기 이런 걸 한다니까요. 조금 그냥 명상 같은 거. 그건 단계가 낮은 단계지만 기초를 닦듯이 그러니까 낮은 단계도 안 해본 사람은 못하는 거 있고 모르면 못하는 거지. 알면은 그거라도 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좋다고 빠지면은 또 그것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해. 왜 초등학교를 더하기 빼기만 계속 반복할 수 있나?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또 대학을 가고 남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되는 거지. 구태의연하게 늘 그 자리에서 이게 좋다고 그것만 반복하고 살 수는 없거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게 참선이다,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선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낮은 단계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누굽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은 혼자서 쉽지 않으니까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심리적으로 안정되느냐 불안하냐. 환자가 좋은 의사 만나면은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거 아니요. 안 그래요? 또 좋은 의사 아니더라도 의사만 만나도 불안이 많이 좀 해소될 거 아니요. 근데 환자가 혼자 내버려두고 의사도 없이 아니면 간호원도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으면은 화도 나고 불안도 하고 초조하고 어떤 심리적 상태가 벌어질런지 누가 장담할 거요. 그럴 때 옆에서 차분하게 옆에만 있어줘도 손만 잡아줘도 그게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해. 이제 그렇게 이제 안정된 입장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길을 서서히 첫걸음 뛰듯이 애들 걸음마 배우게 하듯이 가르쳐야지. 걸음마도 안 뛴 사람한테 저 뛰가는 법을 가르치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게. 못 알아먹는다고. 그래가 안 할락해.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해 갖고 이거 해라 하면은 누가 좋다 하겠어. 그러니까 하기 쉬운 거 하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됐을 적에 불안한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거 아니야. 지금 뭔가 그래도 해보고 싶고. 왜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는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한테 신세지는 분들이라도 조금 덜 신세지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런 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심어줘야지. 그럼 어떤 식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심어줘야지 좋겠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참선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그런 기본이 안 되면은 참선이 안 된다고. 뭔가가 그래도 굉장히 안정이 되게끔 유도를 해야지 되는 그런 어떤 초기에 처음의 어떤 입장이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간 또 그다음 이렇게 해야지. 한참 저쪽 앞에 가는 거 툭 얘기하면은 니들 아무도 참선하지 마라. 참선은 하는 사람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사고하게끔 만들면 안 된다고. 참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필요한 거야. 그게 어찌 보면 만남이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불안을 제거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해 주느냐. 요거부터 먼저 착안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가게끔. 근데 이제 맨날 며칠 불안해 했는데 한참에 안정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면 점차적으로 안정되게끔 유도해야지 안정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안정하게끔 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 전부 다 연구는 많이 됐어요.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실천돼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그 다음 단계. 처음서부터 속도 올릴 수 있나 차가.
서서히 가는 거지. 물론 확 가는 차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불안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프로적인 냄새를 풍기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말부터 해서 좀 더 더하기 빼기서부터 곱하기 나누기, 또 미분 족분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고와 행동을 좀 더 폭넓고 깊게 멀리 내다보는 그런 가치관을 눈뜨고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 해야 된다,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함께 할 적에 상대방이 많이 편안할 거 아니요. 근데 이제 그건 1대1이고 또 단체들도 있을 거 아니요. 단체가 이게 심리적으로 전체가 불안하면은 이건 더 골치 아픈 거 아니요. 서로 갈등하니까 한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은 저기 얘기하고 한쪽은 가만히 있고 또 그러다가 또 다른 얘기 나오고, 그러면 각자 따로 있는 것보다 못해. 와 있을 적에 오는 집단적인 어떤 사고 할 적에 서로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막 갈등한다 이 말이야. 사실은 알고 보면 네 편 내 편도 없어. 어떤 개념이나 사고, 이념이나 사상이 조금 달라가지고 서로 막 편가르게 하고 싸울란지는 몰라도 이미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시점 아니냐. 아직까지 지금도 어떤 이념이나 사상의 갈등의 카테고리 속에 걸려가지고 역사가 진행되는데도 그 진행되는 역사도 모르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다 하면 불행한 거지. 어떤 사상과 이념은 배우고 이해는 해도 거기 머물고 집착해서는 안 돼. 그건 과정이라고. 다 넘어가는. 근데 그런 과정을 못 넘긴 사람은 겨우 별로 없어. 이제 다 넘기고 가지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힘, 그런 눈을 아직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만 하면은 그런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한번 행동해봐라. 그러면 쉽게 해보니까 편한데 왜 이거 여태까지 몰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으면은 좀 더 단체도 심리적으로 좀 불안했던 것들이 편안해지지 않겠나. 내버려 두면은 끝까지 싸우지. 원수되고. 우리가 다 처음부터 원수로 태어나려고 세상 나왔나? 더불어 함께 살려고 나왔는데 뭐 때문에 원수돼야 돼? 있는 것도 풀어야지. 그는 풀 수 있는 갈등의 어떤 원인을 잘 알아서 결과를 좋게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 아니요. 그것이 이제 그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환경 조성하고 이제 이런 어떤 입장들이 연결되면은 굉장히 편한 관계로 유지되는 거지. 글쎄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떠들어갖고 좋은 결과 만들어질란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소리만 쓰면 다 내용을 근데 결과가 나와야지. 아무리 좋은 소리 하면 뭐하노. 그게 말이지. 말도 좋아야 되고 그것이 실천에 옮겨져 가지고 결과물이 좋게 나와야지. 참 맞다 하고 그 사실이 증명되는 거 아니요. 근데 증명 안 되는 말을 자꾸 하면은 저 말만 늘어놓고 책임도 못 지는 사람 아니요. 이래되면 그것도 문제 있다고 말을 하면 책임져야지. 무책임한 말 자꾸 던져놓고 더 어지럽게 만들면은 그것도 문제 되는 거지. 글쎄 또 더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질문 받아가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래서 답답함이나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성격이 급한 편이라 가지고 욱하는 성격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저 같은 사람이 더 참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들거나 했을 때 좀 쉽게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참선 방법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살피는 거야. 확 일어날 적에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만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일어나는 줄 알면서도 확 일으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 모르고 일으키는 것은 병도 될 수 있어요.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줄도 모르고 계속 일으키고 있거든. 남들 상관도 안 하고 지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그냥 정신없이 화가 나니까 주체 못할 정도로 자꾸 떠들어 제끼니까 그건 어찌 보면 병이지. 근데 이제 화가 확 날 적에는 본인도 내가 화를 일으키는구나 하는 정도 되면은 조금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있는 거요. 그럴 때 돌이키는 거지. 일으키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함께 일어날 거 아니요. 그때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확 일으켜 버리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니요. 일으켰으니까 이미. 일으켰을 때라도 돌이킬 수만 있으면 더 좋지. 일어나기 전에 돌이킬 수 있으면 더 좋고, 아예 처음부터 안 일어나면 그건 말할 수도 없이 많이 된 거고, 일어난다 하면은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이 나는 없는 줄 알고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이 습관화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확 일어날 적에 나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게 독이거든. 어찌 보면 자기한테는 확 풀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자기가 남이 다치든 말든 그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되지. 풀어도 나도 안 다치고 남도 안 다치고 그것이 더 현명하게 지혜로운 어떤 입장에서 소화가 될 수 있게끔 풀어야 되거든. 화가 일어난다 하면 일어난 줄 알아야지. 안 일어나면 더 좋지만 그럴 때 툭 놀 줄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한번 탁 던졌는데 상대방이 내가 화내면은 받아서 따도 끓여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면은 화내도 그냥 싱겁게 풀릴 건데, 그게 안 되고 내가 화냈을 때 딱 받아가지고 2배로 나한테 던져봐. 같이 골치 아프다고. 요새 그런 게 더 참 굉장히 고약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또 묻지 마. 이유도 몰라. 그냥 저질러 놓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거 각찰해라 한다고 해서 되겠어? 안 통해. 예. 통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통할 수 있는 말을 해서 통하게 해도 그게 좋은 거지만, 통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진짜 고약하단 말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값이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거지.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 통제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물론 있을 수도 있어. 잡아놓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 아니요. 자기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짜증이 난다 이 말이야. 의심해 볼 정도로. 본인이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늘 차려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정신 차리게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도 힘도 되고, 그런 것들이 참선하는 사람의 첫걸음을 가는 단초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자기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고 길을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거울을 보면서 내가 누구냐. 10년 전에도 나고 10년 지난 지금도 난데 10년 뒤도 나야. 책임질 수 있나? 근데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살았지. 이제 그 집안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몰라요. 그 무책임해서 그런 건 아니지. 왜 본인이 본인한테 책임 안 질라 하겠어. 삶이 고달프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도 몰라도 괜히 짜증나고. 근데 가만히
가만히 있는데 누가 딱 건들면은 스트레스 받고, 그건 누가 봐도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 건드려도 받는데 건드리면 더 받지. 이런 것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뭐 조금 그 정도 관계해도 바로바로 풀어질 낀데, 지금은 그게 쉽게 잘 안 풀어지는 그런 입장까지 우리가 올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를 가지고 그런 위험 요소를 좀 줄여보자.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런 시간 갖는 것 같던데,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돼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극복할 적이 자기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를 봅니까? 이런 거지. 늘 보고 있어. 내가 나를. 둔하면은 보고 있으면서도 몰라. 조금 그래도 날카롭고 예민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정신이 좀 맑으면은, 탁하지 않고 어리지 않고 좀 맑게 살면은 자기 하는 행위라든지 생각을 본다고. 그럼 결과도 어느 정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과에 무책임하지. 저질러 놓고 본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 되니까 조심스러운 건 사실인데,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좀 더 현실 속에서. 가지고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약하다. 말은 나를 봐야 됩니다 하고 다 얘기는 누구나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나를 보고 빨리 이겨내고 일상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모양을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때가 아니냐. 그건 알아. 아는데 안 돼. 예, 그게 이제 우리 한계다 이 말이요. 그런 한계를 어느 특정 시간을 조금 갖게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보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적에, 아, 이렇게 해야지 조금 그래도 스스로 안정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고 혼자서 갈 수 있으면 최고로 좋지. 이제 안 그러면은 좀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모르겠다. 나 혼자 떠들어져 있겠어. 근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 참선을 하다 보면 5만 가지 잡념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선에 집중도 못하겠고, 이게 내가 뭘 생각하고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 바른 참선을 할 수 있는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집중하려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집중 안 되게끔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내버려 두는 거야.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그 생각을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쫓아가지도 말고 지켜볼 줄 알아야 돼. 내버려 둘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겨야 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생각은 부처님도 못 이긴다 했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든지 나타나더라도 그냥 스스로 사라질 수 있게끔 수행의 힘이 있으면은 일부러 그런 걸 만들려고 한다고 만들 수 있나. 그런 것이 있는 줄은 알아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안 되죠. 깊은 수행이 되면은. 근데 이제 그런 수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화가 막 치밀고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된 거야. 안 그러면은 취미생활해라.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해라. 그러면서 잠시 잠깐 거기서 떠나라. 그래야지. 그걸 계속 간직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보려고 하면은 본인 힘으로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해결하지. 그럴 때
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싫은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든. 근데 싫은 생각일수록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안 나아진다고 이게. 안 그래? 좋아하는 생각은 빨리 도망갑니다. 근데 싫어하는 생각은 계속 붙어배겨서 나를 괴롭히는데 이걸 참 내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됩니다. 바깥으로 팍 표출하고 싶은데 속에서 뭐 조금 그래도 뭔가 있어서 참고는 꼭 참고는 있는데 참으려고 하니까 참는 그게 또 나를 스트레스 줍니다. 안 참고 그냥 폭발해버리면은 풀어버릴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폭발하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돼요. 그게 다 원인과 결과로 오거든. 처음서부터 원인을 안 맺으면 결과도 없는데 원인을 맺게 되면 결과가 늘 따라다니게끔 책임 소재가 따라다니게끔 돼가 있는 거 아니야. 현실도 그렇고 실제도 그래. 그러니까 그럴 때는 툭 놔버려야 돼.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놓는 훈련이 안 됐어. 일으키는 것은 훈련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일어나. 근데 놓는 거는 이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여행이나 뭐 독서나 운동이나 어떤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잠시 내려놔라, 스트레스 풀어라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야. 수행은 어려우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해본 적이 있어야지. 수행자 찾아가서 말 물어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래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 듣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참 약이 따로 없네요. 이 정도로 될 정도로 마음이 쉬어져야 되거든. 또 그렇게 쉬게 만들어줘야 돼. 화나고 있는 사람을 일부러 더 화나게끔 자꾸 한번 쓰시면 되겠나. 무슨 작전 세력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원인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알면 좋은데 본인이 모른다고. 그냥 결과로 쫓아나가지.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해코지 했던 내가 해코지를 당하던 무개념이라고 할까? 그냥 사고가 끊긴 것처럼 아주 그냥 병이 깊이 들어간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게 병이 깊이 들어가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병이 깊이 든다. 그럼 빠져나올 길이 없단다.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건전한 사고와 행동을 해야지 어떤 질서 속에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나를 잃는 거다. 자기가 자기를 놓치게 만든 거지 누가 놓치게 한 건 아니거든. 정신세계락 하는 건 그런 거야. 나와 남이 있지만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자기를 극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산사도 가고 바다도 가고 뭐 또 들도 가고 꽃도 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스트레스 받고 미쳐. 그러니까 저놈은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사고도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요.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안 일으키겠나. 꼭 요것만 일으켜라. 이게 문제다고. 어떤 생각이든 일어나. 그런 생각들을 다 이겨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꼭 필요하다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또 다른 입장에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을 적에 편안하지. 편안해지고 싶다고 해서 편안해지나? 더 불안하지. 편안해지고 싶은데 편안해지질 않으면은 그것도 스트레스야. 안 그래요? 처음서부터 그냥 편안하면 되는데. 불편하니까 뭐가 찝찝하다 이 말이야. 이걸 뽑아버리고 싶은데 뽑아버리고 싶다고 한다고 뽑아지나?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그걸 하루 이틀 간직하고 있나? 계속 가져가지.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떤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해가는 것이 현명한 거냐. 그러니까
현명한 것을 배우는 거야. 슬기로움을 눈뜨는 거야.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빨리 이겨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눈은 어떻게 떠야 됩니까? 이제 이런 건 또 다른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까? 네, 그 실시간 채팅으로 또 질문이 몇 가지 올라와서 다른 것보다 두 가지만 질문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국필상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습니다. 점점 갈수록 직장 생활에서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고 이러면 안 돼요. 현실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입장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자꾸 회피하려고 한다고 도망갈 길이 있나.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요. 점점 더 외통수로 걸려들지.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만 힘드나? 다 공통분모를 가졌다고 힘들다 하는. 물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뭐 한 번도 걸림이 없이 생각하는 대로 척척대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 그 사람들도 있지. 근데 대다수는 다 걸린다고 위아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 피라미드형으로 좁아진단 말이요. 동기생질이 싸우는 거야. 어찌 보면은 안 그래? 한 자리를 놓고 같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살아남아야지 되는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그거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생겨. 눈 뜨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당하면 내가 좀 스트레스 덜 받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은 내 삶이 뭐냐.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보답이 이런 식으로 오나. 이러다면 좌절이 오고 막 화가 치밀고 상대방 원망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도 뭐 다 편안하게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느긋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성격 따라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참 피 끓는 젊을 때 이게 막 지금 한 자리를 놓고 10대 1, 20대 1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파인데 스트레스 안 받는다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것을 좀 더 현실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타고 났으면 최고로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라도 생각으로라도 이해를 해야지.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길이라도 숨통이라도 열리지. 안 그러면 이 숨통 다 막아놓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면은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고. 그런 심정으로 지금 질문 던진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두가 낮에 일할 때 끊이지 않고 자동으로 들리는 것이 동정이려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정이려 아까 저 텔레비 유튜브 방송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은 계속 갔잖아요. 네. 이게 동정이려 아니고 뭐요? 근데 내가 나를 동정이려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허망한 데 빠진다 이 말입니다. 네, 동정이려를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관념적으로 이해한 것이 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딱 어떤 고정적으로 생각을 다 끊고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럴 필요도 없어. 이 흐름 자체 전체가 다 동정이려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것을 대긍정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나한테 있냐 없냐. 아니면은 이렇게 배웠으니까 판배기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관념 속에 파묻혀 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스승이 필요한 거지. 도반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한 사람이 소화가 왜 안 되는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저걸 어떻게 뚫어주는지, 그런 어떤 입장을 정리해 주면은 뭐 별것도 아니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유까지 도달하지 않겠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묻는 분의 입장에서는 깝깝할 수도 있지. 동정이래를 계속 만들고 싶은데 동정이래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동정이래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니까. 근데 난 또 그 물음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도 못하는 것처럼 전체 이렇게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동정이래를 눈뜨고 알아야 됩니다. 따로 찾고 구하지 말고 자기 삶 속에서 늘 여유부동한 그런 어떤 인연을 눈뜰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동정이래를 하는 것이 온몸으로 받아들여지지, 안 그러면 만들려고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 업이락하는 게 방해를 한다. 늘.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방해받고 있는 이상은 왜 방해받는지를 몰라.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도 방해받고 싶지 않거든. 다 너구나. 나도 그래요. 왜 방해받고 싶겠어? 방해 안 받고 내 기분 내킨 대로 하고 살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딱 걸리게 돼가 있거든. 순탄하게 가는 경우는 극히 제한됐어. 다 걸리지. 돌아가든지 옆으로 빠져나가든지 정면으로 부딪혀서 깨지든지 뭐 여러 경우가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화두가 동정이래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전문가 용어를 쓰신 거예요. 그것은 아주 참 고급 공부를 하시는 분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질문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질문이고,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은 오히려 답을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데는 몰라도 상대방을 피곤하게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어떤 흐름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이 흐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흘러가도록. 선은 흐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막히지 않는 바람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이 어떻게 조율한다고 되겠나.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인연 따라 된다 이건 너무 막연하고, 부처님 말이지만 그거는 큰 눈을 뜬 분들은 이렇게 말해도 다 소화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통하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흉내내는 데 불과한 거니까 인연 따라 아이고 할 말 없으니까 인연 따라 한다 이런다 이런 소리 해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정이료 이런 것은 참 고급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수행을 한참 해 들어갈 적에 팽이 도는 이치와 같아. 팽이를 안 도는 팽이를 돌게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모습을 쓸락하면 때려야 되거든. 완벽하게 때리면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돼요. 안 그래요? 흔들흔들하면 때려야 되고, 그 완벽한 게 깨졌으니까. 근데 그걸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을 벗어나서 또 다른 동정이래가 눈 떠져야지. 그건 이제 처음의 동정이래를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눈을 뜨게 되면은 진정한 동정이래의 참다운 실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말씀 올린 거고, 질문의 어떤 입장은 잘 받았습니다. 됐나요? 네. 지금까지 우리 한국선언 수글 큰스님께서 법문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샤르나트에서 초전 법문을 하실 때까지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 아마 내가 이룬 정등각을 어떻게 중세의 건기에 맞게 법문할 것인가, 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 수글 스님께서 일반 시민을 대중으로 해서 이런 대중 법문을 근기에 맞게 누구나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우울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중문문에 주셔서 감사드리며 큰 박수와 함께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